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시찰TV의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아오지 누나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우리 아오지 누나의 탈북 스토리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많은데 누나가 아오지에서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오는 과정과 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좀 탈북 스토리 공개 가능할까요? 탈북 스토리는 굉장히 좀 깁니다. 네.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거의나 탈북자들이 선택하는 두만강을 넘어서 왔죠. 근데 제가 선택한 두만강은 일반 탈북자들이 넘는 곳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원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북한에 보면은 그 원정 맞은편에 중국 건하라는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이 어디로 가는 곳이냐면요. 라진 선봉시로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택해서 왔는데요. 네. 제가 5월 말일에 왔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건넜습니다. 수영을 그렇게 잘하셨나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어쩌다 보니 살려고 보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아마 거기로 뛰어들지 않았겠죠. 근데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뛰어들었는데요. 수심이 한 7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강폭은 한 3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물 수위가 그 강 바닥을 모두 채웠을 때는 500m도 되는 게 두만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넘을 때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강폭이요? 네. 근데 중간에 물이 줄어들어서 네. 그 모래섬 같은 게 조금 나와 있어서 그 중간을 거쳐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중국에 도착을 했고요. 누구나 다 아는 브로커나 안내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브로커가 돼서 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혼자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탈북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직접 도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브로커한테 돈을 줘서 조금 안전한 경로로 이렇게 확보된 경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내가 개척자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 애먹었습니다. 그렇죠. 조사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온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혼자 증명을 다 했어야 돼서 좀 오랫동안 걸렸던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 탈북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6년 살았는데요. 네. 제 삶이 길지는 않는데 제 삶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네.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북송되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네, 꽁꽁 잘 숨어 있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예, 경찰이 오게 되면요, 공안이라고 하죠. 오게 되면 옷장에 숨거나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네네. 대다수가 한국에 와서도 그 경찰차가 이렇게 막 사이렌을 무서웠어요. 울리면서 네, 가면 그럼요. 네. 굉장히 심장이 막 벌렁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으시셨나요? 그게 한 5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다가도 쫓기는 꿈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경찰차를 보는 꿈 이런 거 꿨었는데요. 한 5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있는 곳이 북한일 때도 있어요. 꿈속에서. 네, 그런데 한국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비장함보다는 지금 현재 생활이 그 북한의 장소에만 펼쳐져 있는 네.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이런 건 못 느꼈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으로 그러니까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그때 그 기분, 그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요, 그 기자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비행기 내릴 때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왔더니 저희는 그 일반 승객하고 다른 루트로 아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루트로 나왔더니 국정원의 분들이 와 계셨죠. 저희 때까지는 그랬었어요. 이제부터 치조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 같은 게 좀 흘렀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공항 직원이 저희를 알아본 거예요. 공항 직원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네는 왜 또 왔어?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가서 막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게이트로 나와서 이미 대기되어 있던 대형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들어갔죠.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한국에 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죠. 더 좋은 남편분을 만나시고 제가 그 형님을 봐도 정말 멋있고 네,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네, 흔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은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의사를 하고 계시고 또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봐도 이 누나의 삶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오지 소녀에서 의사의 사모님 되기까지. 네.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탈북자입니다. 네. 저보다는 2년 늦게 한국에 왔고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상 탈북자인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서울대 의대는 좀 달라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특별 전형으로 오더라도 학과 과정을 따라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수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은 첫 번째 수능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했고요. 재수를 해서 나중에는 서울대 의대가 원하는 스펙을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합격을 하고 4년 동안 본과라고 네. 하죠. 본과 4년, 예과 2년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 시험을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람이 항상 어딘가에서는 걸려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남편도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요. 2년을 고생을 좀 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보람이 있어서 네, 세 번째만에는 합격을 했고 네, 지금 의사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사로 하고 나서도 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모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싶었는데 네, 면접에서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걸 봤었는데 일단은 의사가 됐으니까요. 지금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서울대 인턴은 아니지만 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서울대를 이렇게 수능 쳐서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의대는 또 더 이렇게 그게 높잖아요. 커트라인이.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수능 1등급도 네.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형은 살짝 그런 게 좀 있어요. 위에서도 굉장히 천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이고 또 유학파세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엄청 좋으세요. 그냥 아니 저를 뭐- 부르는데요. 네네. 형님들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또 자랑은 할 걸 해야 돼 가지고 네, 유학을 갔죠. 네, 보면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계셔가지고 이게 막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을 것 같고. 네, 밥 먹을 때도 책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네. 그리고 연애 기간에는 또 안 보더라고요. 아, 또. 제가 역시. 거기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좀 편해지고 이제는 결혼 생활이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성이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뭐 책을 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좋은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책을 책으로 들고 있으면 그나마 덜 화나는데 네. 휴대폰으로 들고 있으면 더 화나는 거 알아요? 아, 휴대폰에 이북으로 이렇게.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었다는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해해주죠. 아, 네, 이렇게 또 누나의 그런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혹시 궁금한 게 1편에서 전에 1편에서 그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부모님들은 여기 한국에 오신 거 아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무사히 계시는지. 아버지는 97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14살 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예, 연락이 되고 있어서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 뭐 북한 상황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뭐 여유가 된다면은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되니까요.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누나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걸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또 누나가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또 질문을 해서 언제든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오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버지 누나 여기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하늘 씨랑 김강유 씨 유튜브 저도 열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꼭 대박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